제가 촬영한 이곳은 독일 메세 뮌헨입니다. BMW 행사장에 독일 총리가 방문했는데 면전에서 발생한 기습적인 시위를 촬영했습니다. 시위대가 독일 경찰에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이 순간은 지금도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유럽 최고의 경제적, 정치적 선도 국가라고 불리는 독일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위가 벌어진 곳의 맞은편 테슬라 행사장은 평온했습니다. 당시 유럽 최초로 신형 모델 3를 출시했기에 중국 전기차 CEO 등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느라 분주했죠. 이 와중에도 테슬라의 슈퍼컴퓨터는 멈출 줄 모르고 발전 중이라는 것이 경쟁업체의 경계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 다룹니다. 이번 영상은 독일에서 체험한 산업의 전환기 그리고 이를 제때 대응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현상에 관해 다룹니다. 독일은 테슬라의 부상을 무시했던 대표적인 나라였기 때문이죠. 생생하고 특별한 정보를 영상에 담기 위해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로부터 IAEA 저널리스트 자격을 승인받아 여러 기업을 인터뷰했습니다. 독일까지 나라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는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이어 취임한 올라프 숄츠 총리가 BMW 행사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때 BMW 차량 지붕 위로 젊은이들이 올라가 파티는 끝났다는 문구가 적힌 천을 펼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린피스 대원들의 기습 시위였죠. 당시 독일 총리의 당황한 표정이 기억납니다. 그는 산책 중 넘어져 한쪽 눈을 심하게 긁혀 안대를 쓰고 나타난 상황이었죠. 이런 행색은 독일 국민을 긴장하게 했고 기습 시위까지 일어났으니 자동차 수출로 경제를 유지하는 독일인들의 관점에서 불편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임 총리 메르켈과 달리 숄츠 시대의 경우 독일이 G7 국가 중 2023년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제적 혹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관한 여러 복합적인 원인 중 눈에 띄는 요소는 독일 경제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디젤 엔진과 같은 하드웨어 개발에 몰두해온 독일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시대를 선포했지만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이 자리에서 그들의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주요 보도를 종합해보면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부상과 테슬라의 질주가 독일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독일 완성차 업계가 테슬라의 부상을 어떤 태도로 지켜본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로 이동해봅시다. 오는 길에 아우토반에서 무수한 디젤 차량을 만났는데요. 2015년 폭스바겐은 디젤 게이트로 지탄을 받았죠. 본사일 때는 디젤 게이트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잊혀질 만큼 아름다운 조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독일 자동차 업계의 여러 전문가가 중국의 추격을 경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디젤 엔진을 고집하다가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죠. 그러나 독일은 중국 시장과 디젤 엔진이라는 꿀단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16년의 재임 기간 중 중국을 무려 12번 방문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독일 자동차 기업의 판매량은 중국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결국 폭스바겐은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2019년 폭스바겐의 자동차 판매량은 무려 1090만 대였죠. 그러나 성공적인 판매 성적표의 내막을 살펴보면 불안한 현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404만 대 이상 판매한 것이 훗날 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기 때문이죠. 2023년 독일의 주요 수출 품목을 조사해보면 충격적인 현상이 발견됩니다. 독일의 수출 효자 종목인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확산하고 있었죠. 독일 완성차 업계가 테슬라와 중국의 비아디 등이 주도하는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는 2023년 7월 독일의 연간 성장률을 마이너스 0.3%로 전망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세계 여러 언론은 독일을 두고 유럽의 병자가 부활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독일의 GDP의 약 절반은 수출이 차지합니다. 독일 GDP에서 자동차 산업이 무려 약 14%를 차지하죠. 이는 독일 경제가 중국발 수요 변동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 경기가 좋지 않거나 중국 전기차가 독일 전기차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경우 독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폭스바겐은 M된 공장에서 ID3를 포함한 전기차 생산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에는 2024년부터 2025년 말까지 소프트웨어 전담 자회사에서 무려 2,000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죠. 이에 따라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출시가 지연되고 있으며 적어도 2025년까지는 신기술 출시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특히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새로운 전기차 프로젝트도 재검토되고 있죠. 폭스바겐의 포기 선언은 테슬라의 질주와 비아디의 추격을 목격한 독일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타까운 소식일 겁니다. 내연기관 일자리 감소 충격과 더불어 테슬라 전기차들이 AI로 전 세계 도로를 학습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엔비디아의 H100 동급 수준 GPU를 점진적으로 구매해 그 수량을 늘렸으나 5,000개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분기에 5,000개를 돌파하더니 3분기, 4분기에는 15,000개 이상, 2024년 1분기에는 37,000개 이상을 구매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A100 텐서 코어보다 더 높은 성능 지표를 보이는 H100을 대량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H100의 성능은 2022년 5월 기준 A100에 비해 특정 AI 훈련 작업에서 최대 9배 더 빠를 수 있고 최대 30배 빠른 AI 추론 속도를 보여주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H100의 성능은 2022년 5월 기준 A100에 비해 특정 AI 훈련 작업에서 최대 9배 더 빠를 수 있고 최대 30배 빠른 AI 추론 속도를 보여주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2024년 4월 말 머스크는 테슬라가 올해 AI의 학습을 위해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는 주로 자동차 분야에 해당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의 성능은 불과 3년 만에 더욱 성장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죠. 머스크는 올해 말까지 H100의 수를 35,000개에서 85,0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도조칩과 통합해 슈퍼컴퓨터 성능을 강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다른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테슬라의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는 폭스바겐이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앞으로 다룰 테슬라 신경망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독일 업계가 자율주행 개발을 지체할수록 테슬라와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경쟁사가 테슬라와 싸워 이기려면 신경망 아키텍처 및 파이프라인, 차량 내 오토파일럿 컴퓨팅 하드웨어 트레이닝을 위한 도저 컴퓨팅 하드웨어,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극단적인 작동 매개 변수나 조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뜻하는 엣지 케이스를 위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전기차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2020년 동안 폭스바겐의 중국 시장 내 차량 판매량은 선두 자리를 유지했지만 전년 대비 약 11.6% 감소했습니다. 독일이 테슬라의 부상을 무시하는 동안 비아디와 니오 같은 자율주행 및 전기차 기술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죠. 결국 2023년에는 약 30년간 유지해온 중국 자동차 시장의 챔피언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독일 경제 위기에 관한 여러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독일은 첨단 IT 부문에서 테슬라와 격차는 벌어지고 중국보다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독일은 강력한 노조 문화와 노동자 권리를 중시하는 국가로 중요한 가치를 고수하지만 동시에 외부 변화에 둔감할 수 있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고수하는 기업들이 많죠. 따라서 그런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이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하려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스페이스X가 개발하는 초대형 로켓 스타쉽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어 화성에 보낼 계획도 드러냈습니다. 독일의 어느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 리더가 이런 도전을 실행하고 있을까요? 그러니 대다수가 일론 머스크가 구축하려는 세상에 반감을 갖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독일 출신인 한스 퀘니스만은 아마추어 로켓 모임에서 일론 머스크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스크는 그에게 화성에 갈 로켓을 만들자고 제안했죠. 퀘니스만에 따르면 독일에서 화성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웃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켓 발사에 흥미를 느낀 그의 관점에서는 스페이스X가 독일에서는 찾기 힘든 최적의 회사였죠. 전통적인 산업의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전기차 제조사를 이끄는 괴짜 경영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스페이스X를 왜 설립했는지 본질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의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경쟁 상대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머뭇거리다가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오판을 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이번 시리즈 영상을 제작한 것이죠. 매년 미국 CES에서 독일 제조업을 대표하는 보쉬의 기술 발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우리나라처럼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AI 관련 산업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보쉬는 2016년부터 AI를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에 몰두해왔습니다. 카메라 기반 디지털 기술로 잡초를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처럼 말이죠. 이 시스템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초제를 정밀하게 살포할 수 있어 제초제 사용 효율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보쉬 역시 올해 일론 머스크를 초청해 AI에 관한 그의 견해를 듣고자 했습니다. 보쉬는 AI가 5년에서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궁금했죠.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업계에서 100년 만에 혁신을 일으키고 항공우주 업계에서 정부기관도 하지 못한 일을 동시에 해내지 않았다면 그를 이해하고 조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괴팍한 성격과 기행은 때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의 업적은 현대산업과 기술 발전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세계 중요 여러 기업이 테슬라를 학습 대상으로 삼습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전기차 산업에만 몰두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승차감, 마감 품질 등 하드웨어 관점으로 테슬라를 판단하지만 전기차라는 플랫폼에 탑재되는 AI의 발전과 연계해서 학습해야 그가 구상하는 미래와 미국 경제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왜 사업에 몰두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